안녕하세요. 명지춘해재활병원 내과 원장 안의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감기 걸린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환절기부터 겨울철까지 감기 외에도 여러 가지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고 명지춘해재활병원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많이 발병하는 감염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감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 질환들로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라든가 독감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내내 유행할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조금 더 유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독감이랑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들의 특성이 겨울철에 강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1월부터 다음 해 3, 4월까지 유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제 각 질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요, 감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각종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상기도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통칭을 하는 말이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호흡기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상기도 감염뿐만 아니라 하기도 감염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인후통이나 콧물,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위주로 좀 지나가는데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기침이나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발열, 근육통, 이런 전신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요.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겨울철에 채소나 어패류 같은 거를 먹어서 잘 걸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생활 같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겨울철 감염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이런 소화기 증상부터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도 같이 올 수가 있는데요. 증상은 다양한데 사람에 따라서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증상이 좀 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병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뇌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많으신 편이에요. 근데 이런 감염 질환이 이제 뇌질환 환자분들한테 뭔가 끼치는 영향, 좀 더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이가 많으시거나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를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면역력이 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뇌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양소의 불균형이라든가 영양소 섭취 부족,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걸로 인해서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걸 걸렸을 때도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진행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도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은 보통 5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편인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증상이 좀 심하게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폐혈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심한 탈수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이제 급성 심부전 같은 합병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런 겨울철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수칙이나 방법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하고 손 씻기이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백신이 나오는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이제 독감에 안 걸린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망 위험성도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백신을 맞을 때는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평생에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이에 맞추어서 백신도 매년 새로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꼭 맞아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10월쯤에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걸리게 되면은 감염된 환자로부터 환자분이 말을 하거나 이제 기침을 하거나 할 때 침방울이 나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이 된 분은 마스크를 꼭 쓰고 격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른 환자분들은 평소에 이제 손 씻기를 잘 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 씻기의 경우에는 손등과 손바닥, 손가락 사이사이를 20초 이상 잘 문지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지만 사람 간의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걸리신 분은 격리를 해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잘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예방접종이 아직 불가능합니다. 백신이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예방접종이 안 되기 때문에 손위생이나 환경소독 같은 다른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만들 때 가열해서 조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노로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85도씨에서 1분만 가열을 해도 불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가열을 해서 먹으면은 감염될 위험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 씻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코올 손소독제가 있고 비누로 물에 손 씻는 것을 비교를 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비누로 손을 물에 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비누로 물에 손을 씻는 게 물리적인 균을 제거하는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알코올 손소독제로는 미생물에 따라서 알코올에 죽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알코올 손소독제 효과가 떨어져서 가능하면은 비누로 손을 씻는 게 물리적인 제거도 그렇고 살균 효과도 그렇고 더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드린 독감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를 말씀드리면요.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에도 살균이 되기 때문에 알코올 손소독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는 살균이 거의 되지 않아서 꼭 비누로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들에 대해서 명지춘해 재활병원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들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과 손 씻기를 잘 해서 다들 안전하게 겨울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